쌤 돌아왔습니다. 먹방 주셈 먹방 주셈. 자, 얘들아, 쌤과 함께 이번 시간부터 몇 단원? 7단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단원은요, 사회 문화 파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먼저 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사회화 기관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꼭 알아둬야 될 키워드는, 자,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라는 이 용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입니다. 태어나서 누구나 가정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 바로 대중매체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화의 용어와 함께 사회화 기관까지 알아봐요! 자, 그러면 먼저 공부할 내용은요. 인간의 사회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 처음 태어났을 때 본능만을 가진 존재였어. 그런데 사회 속에서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변화한 게 바로 사회화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사회 속에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라는 곳에서 살아가야지 인간다운 인간이다,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우리 PD님의 관계, 촬영하는 사람의 관계잖아.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모녀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라는 거죠.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떠나선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인간은 우리 사회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배우고, 자, 동물과 다른 인간으로서의 예절을 배우고, 자, 동물과 다른 인간으로서 얘들아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동물과 다른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한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리메이크가 됐는데, 미스테리한 얘기들을 이제 풀어내는 어메이징 스토리인가? 미국 미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미드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멈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그래서 멈춰 하면 모든 게 멈춰버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돈 같은 거 다 가져오고 이랬던 거야. 근데 그 능력을 너무 남발해서 나중에는 멈춰! 그만해! 하면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데 멈춰 있어. 그리고 다시 그만해 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안 돌아가는 거야. 멈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왜? 자, 모든 게 멈춰. 그럼 결론적으로 나 혼자 존재하는 거잖아. 거기서 내가 뭔가 재미가 있겠어? 뭔가 거기서 내가 뭐 행복하겠어? 굉장히 외롭지 않겠니? 그러니까는 뭔가 그냥 힘들어도, 그 다음에 돈이 좀 적어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거지. 모든 게 멈춘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해봐. 돈을 벌 이유도 없어. 그 다음에 굳이 내가 뭔가 먹을 이유도 굳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미드를 보면서 되게 뭐랄까, 나 저러면 되게 싫을 것 같다, 마음이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빅토르는 아주 어릴 때부터 프랑스의 아베롱 숲에서 동물들과 함께 생활한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인간으로서 사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무엇으로서? 동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한 10살 무렵에 발견이 돼서 자, 인간의 교육을 받았지만 이미 중요한 어렸을 때 태어나서 말을 배워가지고 기초적인 사회화를 해야 되는 0살부터 10살까지 기간은 동물로 살았기 때문에 자, 교육을 하더라도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도 야생에서의 생활 습관이 대부분 남아있지 고치질 못해요. 예를 들어 음식 익혀주면 싫어요. 날고기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늑대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름달 뜨잖아. 환장을 해. 그거 보면서 우와, 아 이거는 호랑이구나. 음메, 아 이거 손대. 늑대는 꼭 이렇게 운단 말이야. 보름달을 보면서. 자, 그래서 자 인간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회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자 사회적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혹시 정글북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정글북이라는 것은 모글리라는 아이가 어린 시절에 정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그 늑대들과 함께 살아가게끔 이제 그러니까 늑대 사회에 살아가게끔 이제 그 교육을 받은 거지 인간 사회에 살아가게끔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모글리는 불을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늑대로서의 행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을 되려 두려워해. 왜? 같은 인간인데도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 발로 이제 뛰는 걸 훨씬 더 편해하고. 그러니까는 사회화라는 것은 인간답게 변하는 거야. 본능만 갖고 태어났던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뭔가를 배우는 게 사회화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화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화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한 것을 말해요. 본능만 갖고 태어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가치, 행동 등을 배우고 자, 내면화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한 거야. 자기 것으로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신이 속한 사회여야 돼. 자, 자신이 속했다라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사회화를 하게 되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화가 되는 거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화가 되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화가 된 겁니다.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사회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사회화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화라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우는 것인데 어떻게 배우냐면은 0살부터 한 10살까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모방과 동일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카가 4명이 있는데 그중에 4살짜리 조카하고 7살짜리 조카가 있어. 자, 4살짜리 조카 이름이 아인이고 7살짜리 조카 이름이 근한이야. 근데 이 아인이가 지금 말을 배울 때인 거야. 자, 그래가지고 어른들의 말을 그렇게 따라해요. 어른들의 말? 자, 특히 선생님 엄마가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말투가 약간 할머니 같아, 애가. 그러니까는 아따 왜 이래? 가끔 이런 말을 써. 근데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7살짜리 애를 그나나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방하는 거야. 따라해서 형인데도 형이라고 안 부르고 그나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안 돼. 자, 근한이 형이라고 불러야 돼.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 나이가 많은 사람을 형이라 부르잖아. 그거를 학습시키는 거야. 가르쳐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자, 동일시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그렇게 로보카 폴리에서 로이 있죠, 여러분. 소방차. 걔를 자기라고 생각해요. 맨날 부를 거요. 자, 그래서 동일시하는 거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언어적 상호작용은 얘들아 그럼 너희들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네? 이러면 안 되겠네?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는 친절하게 얘기해야 되겠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그 사람이 받아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화가 되는 거고요. 자, 어떤 행동을 잘하면은 칭찬 같은 걸 받습니다. 보상. 어떤 행동을 잘못합니다. 사회화가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처벌을 받아서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회가 이루어진다.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회화의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그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기능으로 뭐가 있냐면 사회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방, 그 다음에 동일시,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중에 쿨리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쿨리가 거울 자아라는 이론을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사회화를 할 때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른들이 자 어떤 애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럼 이런 거지. 자 컵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물이 요 정도 차 있다? 그럼 피디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물이 2분의 1밖에 차 있지 않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어떤 사람은 물이 2분의 1씩이나 차 있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똑같은 걸 보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도 야, 너 이렇게 눈이 작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야, 말투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계속 대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른이 일종의 거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아이로 자라고 좀 움츠러들고 우울해지는 그런 아이로 자란다라는 거죠. 성인이 됐을 때. 근데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아이를 가르치게 되면은 어머 아이의 이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글씨도 참 이쁘게 쓰는구나. 어머 이번에 1시간밖에 공부 안 했는데 이렇게나 점수를 받았어? 야 정말 노력하니까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짱이야. 이러면 아이는요 그 긍정적인 모습에 자기가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는 애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쿨리는 거울자에서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1살 이전의 아이들은 아무 감정을 못 느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다. 만약에 1살 이전의 아이한테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봐. 아이가 두려운 감정을 느껴요.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감정을 느낀대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 예를 들어서 뭐 블록 같은 걸 맞춰. 그러면은 웃으면서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 웃는 표정을 통해서 내가 잘했구나. 사랑받는구나. 이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부정적이고 막 찡그리는 표정을 해. 그러면 본능적으로 벌써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릴수록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싸워? 자기가 잘못해서 싸운다 생각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러면서 내 잘못이구나. 자기를 탓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 시절의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 및 규범 등을 습득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어른을 만났을 때 고개 숙여 인사를 해요. 미국 사람들은 손짓으로 인사해요. 이런 각기 행동을 그 사회에 적응해 살 수 있도록 배운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초록색일 때 길을 건넌다 라고 배우는 거야. 그걸 다 교육으로 배우는 겁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요. 자, 사회화라는 걸 통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이 돼. 자, 엄마가 밥을 막 퍼. 밥 먹는구나 예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젓가락과 숟가락을 세팅하게 되는 거야. 명절이 와. 차가 막힐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명절 때 다 시골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문화를 공유하고요. 학습을 통해서 내가 배운 문화를 나의 후손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일본 사회든 그 사회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전달을 해. 그러면 그 전달받은 거 플러스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환경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회화가 됐냐, 한국에서 사회가 됐냐, 부정적인 가정에서 사회화가 됐냐, 긍정적인 가정에서 사회화가 됐냐에 따라서 개인의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쓰잖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되게 많이 반성했어. 선생님이 조카한테 자꾸만 선생님은 애가 없으니까 조카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기보다 어른으로서 자꾸만 평가를 하려고 하더라고. 어느 순간인가 조카가 선생님의 그 모습을 닮은 거야.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이건 뭐가 잘못됐어. 저거는 뭐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자, 개인의 특성이 달라지고요.
자, 사회화의 내용이나 방식은요, 사회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사회화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조직에 적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본능만 있었어요. 그래서 졸음을 오면 하품을 하고 배가 고프면 울어 애기들은. 하지만 사회화가 되게 되면은 졸음이 와도 하품을 참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급식 시간 때는 내가 막 달려들어서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 것을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사회화라는 것은 뭐를 말한다? 내가 학습된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본능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외모를 가진 입양아라고 하더라도 자, 프랑스에서 자라게 되면은 프랑스어를 배우고 프랑스식 우리가 예절을 배우고요. 미국에 입양이 되게 되면 미국식 예절을 배우고 미국식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사회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사회화의 모습, 그 아이의 정체성, 자아도 달라지게 되고 그 아이가 배운 것도 달라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사회화의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혼날 때 고개 안 숙이면 버릇없다 그래. 어른 눈을 어이 똑바로 쳐다봐. 자, 그런데 자, 미국에서는 되려 얘들아 고개를 숙이면은 자,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고 뭐라고 해요.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사회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각 사회마다 사회화의 내용과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으셨죠? 자, 얘들아,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은요, 이 사회화를 할 수 있는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개인이 어떤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또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집단, 어떠한 기관들을 우리는 다 뭉뚱그려서 사회화 기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화 기관을 좀 보게 되면 먼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있냐면 가정이라는 사회화 기관이 있어요. 자, 인간이 태어나서 가정 먼저 접하는 사회인 거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배워요. 자, 밥 먹기 전에 손 닦어, 화장실 갔다 와서 손 닦어,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은 자, 우리가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손발 닦고 이런 식의 어른을 보면 인사해, 어른을 보면 존댓말을 해.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 그 다음에 취향 등이 형성돼요. 취향, 먹는 취향. 왜? 어른들이 먹는 걸 닮아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입니다. 우리가 좀 버릇없는 사람 보면 이런다? 쟤는 집에서 뭘 배웠어? 왜?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에 존댓말 안 써? 사람 보고 인사도 안 해? 남을 할 때 막 함부로 막 말을 해? 쟤 뭐를 배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이라는 것은 같은 동네나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 또래 집단인데요. 특히 청소년기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뭐를 배우게 되냐면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야,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이거 규칙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놀이를 통해서 규칙과 질서를 익혀요. 내가 먼저 할 거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질서, 규칙이 있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사회화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목적 없이 자연적으로. 가정, 뭔가 목적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자체가 목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은 여기는 공부를 위해서, 공부라는 사회화를 위해서, 그게 목적이어서 만들어진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야. 또래 집단이 뭔가 우리가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지 뭔가 특별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기 때문에 체계가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각 단계별로 배우는, 학년별로 배우는 내용이 다르게 되고, 자, 잘못하게 되면 공식적인 체계를 갖고 혼나는 거야. 시험을 잘못 보잖아? 공식적인 점수로 나와. 근데 내가 가정에서 뭔가 잘못해. 뭐 공식적으로 아빠가 점수를 내? 아니잖아. 비공식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회화로 너무나 중요한 게 대중매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에게 대량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가 있어. 텔레비전, 방송이 대표적인 대중매체인데 무한도전해. 동시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가 있는 거잖아. 무한도전이란 예능이라는 정보가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사회화 기관인데요. 다양한 지식과 가치, 규범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대중매체예요. 너희들 테드 강의 아시죠? 한 20분 안짝의 짧은 강의에서 진짜 다양한 우리가 사고방식, 가치관을 배우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가치, 규범, 지식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메이크업 하는 법 배우잖아. 그쵸? 뭐 아니면 옷을 수선하는 법 배우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 대중매체는 현대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직장입니다. 어른이 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다니게 되는데 이 직장의 특징은 자, 서열이 있어.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어. 이게 무슨 방향이죠? 수직 방향이야. 이게 무슨 방향이야? 이건 수평 방향이야. 그래서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자, 업무에 필요한 직장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들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업무를 배워야 되잖아. 업무에 필요한 기능이라든지 그 회사의 규칙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 회사라는 조직의 규범. 예를 들어 자, 어떤 회사는 9시 출근이고 어떤 회사는 8시 반 출근이야. 그런 규범과 행동 양식을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거쳐서 가정일 때 사회화, 또래 집단일 때 사회화, 학교에 가서 사회화, 직장에 가서 사회화, 이 사회화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화의 종류를 보았는데요. 이 사회화의 기간을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1차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자, 2차적이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단계 뭔가를 거치는 거니까 이거는 인위적이야. 일부러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간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비형식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것은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야. 뭔가 내가 엄마 아빠를 만나는데 회사처럼 뭐 매뉴얼대로 문서대로 만나요? 아빠를 만나면 저를 5번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잖아. 매뉴얼이라는 건 메뉴대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할지 딱 규칙이 있는 걸 매뉴얼이라고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인격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정과 또래 집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1차적 사회화 기간은 어린 시절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인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요. 왜? 기초적인 가치관 같은 거, 예절 같은 걸 여기서 배우기 때문이고요. 자,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는 건 일부러 만들었어. 자, 형식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위적이야.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딱 체계가 잡혀 있고 체계에 따라서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면 제재도 딱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재가 가해지게 되겠죠. 학교, 대중매체, 직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2차적 사회화 기간은요. 자,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걸 배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화 기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뭐 예절 같은 걸 배우지 않아. 그거는 다 앞에서 인성 배울 때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키워드 6개 있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화. 2. 학습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고요. 3.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이고요. 4. 또래 집단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청소년기에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고요. 회사,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매체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 되겠습니다. 체킹, 체킹. 치킨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인간다운 인간일 수 있다라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자,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지식, 행동, 양식, 가치관 등을 배워가는 과정을 사회화,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OX입니다. 사회화는 청소년기에 완성된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사회화하는 거고요. 개인은 사회화를 통해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을 하겠죠. 사회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은 각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은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활 방식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습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하겠죠. 자, 또래 집단은요, 놀이를 통해서 규칙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 대중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식을 지금 인터넷 강의, 인터넷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나고 나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개념 테스트도 꼭 해주세요. 복습은 우리의 힘! 개념 테스트 확인해 주세요.